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새돌 지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시댁과는 연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시댁과 멀어진 계기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있었던 작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시댁과 사이가 그다지 좋았다고 할 수는 없는 며느리입니다만 그래도 얼굴 보고 사는 동안 며느리로서 제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가 식구들과 잘 지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결국은 이렇게 얼굴 보지 않게 살게 되었네요. 물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가족의 일이고 여전히 갈등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저의 사연을 구독자분들이 들어보시고 제가 앞으로 어찌 대처하면 좋을지 이렇게 나만 속 편하자고 얼굴 안 보고 사는 것만이 방법인 건지 조언을 좀 구해보려고 합니다. 왜 시댁은 며느리가 자기 식구에게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왜 친정에 제가 자식 노릇을 하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비교하고 뭘 더해줬는지 알아내려 하고 제가 친정에 하는 걸로 꼬투리를 잡는지 모를 일입니다. 다른 집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유독 시집 왔을 때부터 시어머니 눈총을 많이 받고 지냈어요. 이유를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욕심이 좀 많으셨습니다. 남편이 대단한 직업은 아니에요. 중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일 합니다. 저는 남편과 워낙 연애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처음에 결혼을 살짝 반대했을 때 남편이 절연하겠다고 하니 어머니도 결국은 아들을 못 이기고 결혼시키겠다 하셨습니다. 시집 올 때 제가 남편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남편이 저를 워낙 좋아해서 마지못해 결혼 허락하신 거 저는 다 알고 결혼했으니 어느 정도 어머니의 홀대는 예상하고 있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시누이가 있는데 이 시누이가 또 엄청 요물이에요. 두 사람이 저랑 남편 이간질하면서 부부 사이 회방 놓은 일도 자잘하게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시어머니나 시누이 때문에 힘들 때마다 남편은 늘 내 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원래는 직장을 다녔어요. 아이 낳을 때까지는 일하다가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증을 앓으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전업주부로 지냅니다. 특히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게 더 심해졌어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집에서 그냥 놀고 먹는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아들 혼자 돈 벌면서 아마 저를 먹여 살린다고 여기시는 듯 했죠. 하필 시댁이 가까운 것도 한몫했는데요. 어머니는 툭하면 아이 보느라 정신없는 저를 시댁에 오라가라 하며 없는 일까지 만들어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아기 보다 보면 외출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서 못 가겠다 하면 어머니는 대번에 역정을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먼 거리도 아니고 엎어지면 코 닿을 때가 시댁인데 뭐가 오기 싫다는 거야. 애는 그냥 둘러매고 오기만 하면 될 것을 내가 나조차고 오라고 하니? 니들 먹을 반찬을 내가 집까지 갖다 바쳐야겠어? 너 남편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데 집에 사는 게 뭐가 있냐? 시댁에 와서 반찬이라도 해서 힘들게 일하는 아비 잘 걷어 먹여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저도 아이 돌보고 집안일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쉬는 시간도 없고 끼니 챙겨 먹을 시간도 없는데요. 이따가 성민 아빠 오면 그때 같이 갈게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그러냐. 옛날엔 다들 몇 명씩 낳고도 잘만 했어.
넌 겨우 애 하나 가지고 호들갑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저는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중에 우리 시어머니처럼 말을 밉상으로 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고만고만한 애 낳고 사는데 시댁에 오라가라 하는 분도 없을 뿐더러 애 키우는 거 힘들다고 다들 얼마나 며느리한테 잘해주는지 그런 거 보면 저는 때때로 자괴감이 들곤 했습니다. 저도 미련한 게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저에게 함부로 하시는 거 다 솔직하게 얘기를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독 남편이랑 있을 때는 저에게 잘해주는 척, 생각해주시는 척 하는 바람에 제가 어머니를 나쁘게 얘기하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렇게 긴가민가 하면서 지내다가 나중에 남편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함부로 하는 거 직접 보고는 다 뒤집어 엎은 거죠. 어쨌든 제가 시댁 때문에 힘든 일은 어머니 무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시댁 대소사며 집안일뿐만 아니라 시누이 집안일까지 저에게 떠넘기는 일이 많았어요. 시누이가 시댁에 오기라도 하면 저는 그 시가 식구들 식사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도맡아 해야 했고 근처 사는 시누이 집 청소까지 시키곤 하셨습니다. 한 번은 시누이가 집에서 손님 맞이를 하는데 저까지 동원해서 음식 준비를 도우라고 한 적도 있어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시누이는 당연한 듯 저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오늘 저녁에 우리 남편 회사 사람들 집들이 하기로 한 거 엄마한테 들으셨죠? 제가 오늘 일찍 조퇴하긴 할 건데 언니가 장 좀 봐주세요. 제가 필요한 것들 문자로 보내놓을게요. 저 반찬 사 먹는 거 싫으니까 어지간하면 다 만들어서 해야 할 거예요. 암튼 오늘 남편 승진할 때 도움 주실 중요한 손님들이니까 언니가 신경 좀 써주세요. 언니가 또 음식 솜씨는 좋잖아요. 이럴 때 언니 도움 좀 받읍시다. 부탁 좀 해요, 언니. 그래요, 아가씨. 근데 우리 성민이는 어쩌죠? 지금 막 잠들어서 제가 지금 당장은 마트에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엄마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제가 엄마더러 오빠 집으로 가라고 할 테니까 언니는 오늘 우리 집 음식이나 뭐 할지 신경 써주세요. 사실 시누이 남편 손님 치르는 일에 굳이 어린아기 육아까지 하는 내가 애를 써야 하나 생각하면 거절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결혼 초반에는 시댁에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는데 저까지 동원해서 음식 준비를 도우라고 했을 때 사실은 가기 싫었지만 기꺼이 가서 도왔죠. 물론 안 갈 수도 있었지만 그때만 해도 시댁에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저요, 그날 시누이 집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들 봐주시니 거의 거들어주지 못하신 탓에 거의 저 혼자 장보고 음식 준비하고 뒤치다꺼리 하느라 힘이 쭉 빠졌죠. 그런데 그 사실을 퇴근한 남편이 저 집에 없는 거 보고 시누이 집에 데리러 와서 알게 됐어요. 남편은 제가 힘들었을 걸 알았는지 그날 시어머니께 좀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저에게도 왜 시누이 손님 치르는 일을 돕는다고 미리 말 안 했느냐고 뭐라 했어요. 엄마, 왜 우리 집사람을 수연이 신랑 손님 치르는 일에 동원해요? 자기 집안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 집사람까지 불러서 그걸 도우라고 시키면 어떡해요? 우리 집사람이 노는 사람이냐고요? 집에서 애 보고 살림만 해도 힘든 사람을 왜 부르냐고요? 집사람이 착해서 나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 수연이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올케가 뭐 가사 도움이냐? 너 오늘 우리 집사람 수고한 거 뭐 수고비라도 줬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당연한 건 없어. 너는 내가 와서 음식하라고 하면 당연히 와서 할 거야? 아니잖아.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 해라. 오빠, 알지도 못하면서 왜 새언니 편만 들어? 언니랑 나랑 입장이 같아? 아니, 이 정도는 시집 왔으면 며느리가 할 일이라고. 오빠는 맨날 처가에 잘할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집에나 좀 잘해.
오빠가 매번 처가만 더 챙기니까 나나 엄마나 언니한테 잘하라는 뜻에서 돕게 하는 건 모르지? 뭐? 그런 논리는 처음 듣는다. 우리 집사람이 이보다 더 어떻게 우리 집에 잘하냐? 괜한 생트집 잡지 마. 우리 집사람 나한테 이러려고 시집 온 거 아니니까. 나 2번은 말 안 한다. 남편이 그날 저 시누이 집으로 데리러 왔다가 화를 내자 어머니는 중간에서 시누이 편에 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애비. 너 그만해라. 내가 네 마누라한테 억지로 뭐 시키기나 했니? 오늘 수연이 손님 치른다니까. 애미가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랬지. 애기 보라고 도와줄 필요 없다고 내가 말려도 안 드는데 어떻게 하냐? 덕분에 네 동생 손님도 잘 치렀고. 아, 왜 네 마누라 편만 들고 그래? 나도 네 마누라가 잘했다고 고맙다고 했어. 이런 일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인데 동생하고 이렇게 언성 높일 일이야?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선 제가 더 뭐라 불만을 표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 말대로 제가 자청해서 도운 것처럼 상황이 흘러가 버리니 마치 제가 괜히 과민하게 반응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또 저 역시 그 일로 남매지간에 싸움이 되는 건 원치 않기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던 건 고마웠지만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저는 억울한 기분이 들어도 속으로 사귀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은근히 중간에서 교묘하게 말을 하시며 남편 눈을 피해 이런 식으로 시댁의 일에 저를 항상 동원하셨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차라리 그냥 묵묵히 하자고 생각했지만 점점 제 마음속엔 분노와 서운함이 쌓여만 갔죠. 그래도 다 저에게 못되게 굴었던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지는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심하게 부릴 때면 가끔씩 제 편을 들어주시곤 했죠. 특히 시어머니가 도를 넘을 때는 참다 못해 시어머니를 나무라셨습니다. 여보, 적당히 해. 며느리가 우리 딸이야? 툭하면 불러서 왜 잡들이를 하고 그래? 어지간히 해, 어지간히. 이 정도로 하는 며느리 없어. 나 병원 가는 것도 다 시켜먹고 우리 집안일을 다 하는데 뭘 더 시키려고 그래? 아유, 당신은 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요. 집에서 애나 보는 주제에 할 일이 얼마나 있다고. 이 정도는 당연히 며느리가 할 일이지. 제가 뭐 우리한테만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 친정 부모한테는 얼마나 챙기는데. 자기 부모 챙기는 건 당연한 건데 뭘 그걸 안 입고 여기고 그래 이 사람아. 어느 정도는 봐줘야지. 저렇게 무리하다가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나도 보는 눈이 있어. 요즘 당신같이 하면 어느 며느리가 고분고분하게 네 알겠습니다 하는 줄 알아? 우리 며느리가 착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지. 당신이야말로 뭘 모르는구만. 어지간히 하고 그만해.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제야 시어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시누이가 친정에 자주 오는 것도 시아버지는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시누이가 올 때마다 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게 못마땅하셨던 거죠. 게다가 명절이든 무슨 날이든 제가 시댁 먼저 챙기고 친정에 가는데도 시누이는 늘 입을 삐죽거리면서 제가 친정에 너무 자주 간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여러 번 들으셨는지 어느 때는 시아버지가 시누이 친정에 와 있으면 저 들으라고 일부러 시누이에게 한 소리 하기도 하셨어요. 너는 시댁이랑 네 서방이나 잘 챙기지 왜 이렇게 친정에 자주 오냐? 오늘도 뭐 가져갈 거 있나 하고 들른 거야? 아, 아빠, 퇴근하면서 그냥 잠깐 들른 거예요. 일하면서 밥까지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엄마가 들르라고 하신 거예요. 아빠는 딸이 친정에 오는 것도 뭐라 하세요? 세연이는 친정에 그렇게 가도 아무 말 안 하시면서? 잠깐씩 오는 게 너무 잦다. 그리고 왜 네 올케는 친정에 자주 못 가게 하냐? 너는 이렇게 제 집 드나들도 친정에 오면서. 너 시댁에서 시누이가 친정 못 가게 하면 너는 좋으냐?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강하신 분이라 시댁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나마 시아버지 덕분에 숨통이 조금 트일 때가 있었죠. 어쨌든 집안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나마 시아버지나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주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끝없는 요구와 불만 속에서도 시아버지께서 저를 두둔해 주시고 남편이 내 편을 들어주니 마음의 위안이 됐죠. 하지만 그게 시아버지와 시누이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웃으며 잘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그걸 마치 저를 견제하는 기회로 삼으셨죠.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댁에서는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제가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하는 걸 곱게 봐주질 않았어요. 제가 시댁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가지거나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상황이 생기면 그게 또 눈꼴 시린 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용히 저를 생각해 주시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상실감이 남다르게 컸습니다. 시댁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셨던 분이었고 그분의 존재 덕분에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의 빈자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허전했죠. 사실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몸이 좋지 않으셨어요. 이미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건강관리를 하고 계셨고 어머니가 저를 마뜩찮아 하시며 결혼을 반대하실 때도 유일하게 남편에게 처가에 잘하라며 제 편을 들어주셨던 분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에 가면 당신 몸이 아프심에도 언제나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셨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조용히 저를 감싸주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저는 시아버지를 친정아버지나 다름없이 여기고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결국 우리 아이가 2돌 무렵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손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손주 초등학교 들어가는 건 봐야겠다며 병을 이겨내시려 했지만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던 마지막 분을 잃은 것 같은 그 상실감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누이는 시어머니께 제가 더 잘하길 바랐습니다. 언니,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혼자 있으니 우울증이라도 걸릴까 봐 걱정돼요. 언니가 앞으로는 저 대신 더 신경 써드렸으면 해요. 아무래도 저는 일도 하고 이래저래 언니보다는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요. 시누이는 자기 엄마 챙기라는 말을 자주 했죠. 그럴 때 남편이 간혹 들으면 각자 할 수 있는 한 챙길 거니 너나 잘하라고 한 소리 하곤 했는데요. 어쨌든 저 역시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동안 못되게 구신 건 맞지만 혼자 되신 게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잘하려고 했어요. 오라는 말이 없어도 아이를 데리고 자주 들렀고 혼자 계시는 게 외로울까 봐 이런저런 것들을 챙겼죠. 어느 날 시어머니를 뵈러 간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유일하게 어머니가 저에게 예민하게 굴지 않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냥 고부간에 나눌 법한 대화를 나누곤 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뭐 드셨어요? 혼자 계시면 안 챙겨 드실까 봐 걱정돼서요. 아이, 뭐 그냥 대충 먹었지. 내가 뭐 먹을 게 있겠냐? 그러면 내일 제가 반찬 좀 해올게요. 아이도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같이 와서 식사도 하고요. 그래, 뭐 네가 그렇다면야. 굳이 올 필요는 없는데.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뭔가 챙겨드리거나 아이를 데리고 자주 찾아가는 걸 속으로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실까봐 자주 들르고 말도 붙이려 했었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때 못되게 굴었던 기억들이 있었지만 혼자 남겨진 상황이 너무 안쓰러워서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친정 부모님도 저랑 남편에게 시어머니 신경 많이 쓰라는 말씀을 늘 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에게 잘하겠다는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심성이 변하는 건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크게 실망한 일이 그 즈음 생겼거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딱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마침 친정엄마의 환갑이 다가오면서 저는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갑이라는 특별한 기념일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었고 그동안 고생하신 친정엄마에게 제대로 된 휴식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흔쾌히 동의해 주었고요. 문제는 시댁에 여행 간다는 말을 꺼냈을 때 시작됐습니다. 하루는 시댁에 들러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물론 시댁에 굳이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간다고 알리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만 남편도 같이 가는 데다 시집와서 그동안 제가 시댁에 애를 많이 쓰기도 했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와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기에 말씀드리면 당연히 잘 다녀오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어머니, 다음 달에 저희 친정엄마 환갑이어서 가족 다 같이 제주도로 여행을 좀 다녀오려고 해요. 우리 성민이도 이제 얼추 커서 1시간 거리 비행기는 탈만하고 남편이랑 같이 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저도 결혼해서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 한 번도 못 가는데 모처럼 큰맘 먹었어요. 어머니, 그래서 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그런데 여행 간다는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더니 바로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뭐라고? 친정 부모님이랑 여행? 네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디를 간다는 거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시아버지 안 계시다고 이젠 대놓고 친정 부모 챙기면서 놀러 다닐 생각이니? 난데없이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다는 말을 들먹거리시며 저에게 생각이 있냐고 하시는 겁니다. 당황한 저는 일단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다녀올 생각이고 친정엄마 환갑이니까요. 그동안 친정에도 신경을 못 써서 이번만큼은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어머니 편에 서서 쏘아붙였습니다. 새언니, 그건 언니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엄마 혼자 두고 여행을 가겠다니 그게 할 소리예요? 나 같으면 우리 엄마 모시고 먼저 다니고 나서야 말하겠네. 아니, 그게 아가씨, 물론 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어머님 외로우신 건 알지만 저는 친정엄마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뭘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고작 1년인데 매번 친정을 챙길 생각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엄마는 안 보여요? 엄마 혼자 남아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언니 눈에는 안 보이나 봐요. 시누이는 마치 제가 시댁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시어머니도 한숨을 쉬며 다시 거들더군요. 시아버지 살아있을 때 네가 여행 보내드린다는 말 한 번이라도 했었어? 세상에. 네 아버지가 아마 이 꼴을 보면 친정만 챙기는 며느리 미워서 아마 하늘에서 통곡을 할 거다. 이런 도리도 몰라서야 네가 어찌 우리 집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니? 꼴 보기 싫다. 다녀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대신 다시는 이 집에 팔질 생각이랑 말어. 어머니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단지 친정엄마의 환갑을 축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한 여행이었을 뿐인데 시댁에서 이렇게까지 반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한쪽은 시댁, 한쪽은 친정, 둘 다 저에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죠. 시댁에서 받은 반응에 상처를 받은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여보, 오늘 시댁에 가서 엄마 환갑 여행 얘기 꺼냈는데 어머니랑 아가씨가 정말 반대하더라.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이런 시기에 친정 가는 게 말이 되냐고 하시는데 나 너무 당황했어. 어머니는 머리 싸매고 누울 기세셔. 어쩌면 좋지? 내가 정말 경우가 없는 거야?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반대하셨어? 거창한 데 간다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제주도잖아. 괜찮아, 여보.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자. 어머니도 참.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상년 상이라도 치러야 한다는 거야? 아가씨는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어머니는 내가 시댁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것 같더라. 아버지 돌아가셔서 힘드신 건 나도 알지만 그래도 엄마 환갑이잖아. 그래서 이번만큼은 친정에 신경 쓰고 싶었는데 어머니 반대하시는 거 보니까 또 막무가내로 다녀오기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휴, 우리 엄마지만 너무 심하네. 아버지 돌아가신 게 어디 당신 잘못도 아니고 엄마 환갑은 또 네 친정에서 중요한 일이잖아. 당신 마음 불편하면 내가 어머니께 다시 한번 말해볼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당신까지 나서면 오히려 더 일이 커질 것 같아. 그냥 내가 참을게. 이번에는 우리 친정 부모님만 따로 여행 보내드리면 되지 뭐. 정말 괜찮겠어? 당신 이번에 장인 장모님 꼭 챙겨드리고 싶어 했잖아. 굳이 그럴 거 없어. 그냥 당신 계획대로 하라니까.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이번에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어머니도 혼자 남으셨으니 마음이 많이 허전하시겠지. 그냥 이번에는 내가 양보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저 역시 너무 속상했습니다. 시댁의 이중적인 태도에 서운하기도 했고요. 시누이는 언제나 친정에 자유롭게 다니면서도 제가 친정엄마 환갑을 챙기려 하자 이기적이라고 몰아붙이는 게 너무나도 억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감정을 표면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고 싶었고 시댁과 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여행 계획을 접고 친정 부모님만 따로 보내드리기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댁의 말과 행동들이 상처로 남은 건 사실입니다. 한번 그렇게 시모와 신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나니 더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저의 이런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제가 그새 변했다면서 저를 예전보다 더 닥달하시고 못되게 구셨습니다. 너무 배려심이 없는 분이라는 걸 새삼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데 어머니랑 시누이 등살에 친정 부모님과 같이 여행까지 못 가게 되니 시댁에 그다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속상한 마음에 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머니를 피하는 게 당연했죠. 그러다가 하루는 어머니가 잠시 집을 비웠는지 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예미야, 큰일이다. 내가 아무래도 아까 나오면서 고구마 삶는다고 가스불을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네가 지금 바로 가서 확인 좀 해봐라. 갈수록 정신이 없어서 큰일이구나. 너 지금 바로 갈 수 있지? 나 지금 막 사우나에서 와서 못 가니까 부탁 좀 하자. 응? 어머니가 가스불을 안 끈 것 같다는데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어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시댁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시댁에 갔더니 다행히 가스불은 제대로 끄고 나가셨더라고요. 저도 참 못 말리는 게요. 가스불만 확인하고 그냥 나와버리면 될 것을 더러운 꼴 못 보는 성격 때문에 어머니 주방이랑 거실을 대강 정리해드리게 되더라고요. 거실 탁자를 정리하는데 모은 여행 책자가 널브러져 있길래 정리를 했죠. 그때 제 눈에 뭔가 확 띄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를 보게 됐죠.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문득 유럽행 항공권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자세히 보니 어머니와 시누이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티켓을 보고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유럽? 다음 달에? 분명 얼마 전만 해도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여행을 갈 수 없다고 제가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는 건 그렇게나 강력하게 반대하셨던 분들이었는데 두 분은 자그마치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셨다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 속이 뜨거워지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마침 시어머니가 현관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 얘, 너 아직 안 갔었니? 가스불은 내가 제대로 끄고 간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와 다름없이 묻는 어머니에게 저는 티켓을 들어보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거 비행기 티켓 아닌가요? 보니까 어머니랑 아가씨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설마 어머니 아가씨랑 같이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하셨습니다. 그거 네 신우랑 같이 가기로 했어. 나도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동안 바람도 못 쐬고 너무 힘들었잖니. 오랜만에 여행 좀 다녀오려고 했더니 우리 수연이가 지금 아니면 가기 힘들다고 이참에 유럽을 가자더라. 근데 왜? 뭐 문제라도 되는 거니? 너 왜 눈을 그리 똑바로 뜨고 묻는 거냐?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어머니, 얼마 전에 제가 친정엄마 환갑 여행 가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반대하셨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돼서 어쩌고 하시면서요. 근데 어머니도 여행 가시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도 못 가게 하셨으면서 어머니는 아가씨랑 무려 유럽을요? 시어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죠. 아니, 이건 네 경우랑 다르지 않니? 너는 우리 집 며느리인데 시댁이 우선이지 친정을 그리 챙긴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 저는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이라 여행도 못 가는데 어머니는 유럽에 가시려고요? 그냥 어머니는 제가 친정 부모님 챙기는 게 고가우셨던 거 아니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살짝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덩달아 여행을 못 가야 한단 말이냐? 너는 며느리로서 친정부모 대놓고 챙기는 건 좀 자제하는 게 예의다. 우리랑은 경우가 다르지 않니? 이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친정엄마 환갑 챙기려고 한 건 예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결국 제가 여행을 못 간 건 시아버지 일주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랑 아가씨가 그냥 친정 챙기는 게 질투나고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였네요? 제 말이 맞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무표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넌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냐? 그때는 네가 친정부모 챙길 때가 아니었고 이번엔 상황이 다를 뿐이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친정 부모님과의 여행을 반대한 진짜 이유는 단지 시아버지의 일주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친정 챙기는 게 꼴보기 싫은 시댁의 질투와 이기심 때문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시댁에 한순간도 있기 싫었어요. 저는 그 길로 시댁을 나와 그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부 털어놓고 눈물까지 흘렸더랬습니다. 그날 시댁에서 유럽 여행 티켓을 본 후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이기심을 생각하니 남편도 괜히 미워져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앞으로의 일은 전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저를 달랬어요. 하지만 쉽사리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남편이 갑자기 시댁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기 싫다고 했지만 남편이 뭔가 결연한 모습으로 꼭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다시 시댁에 갔을 때 어쩐지 시누이도 와 있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한자리에 부른 듯 했습니다. 시누이는 뭔가 못마땅한 표정이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시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에 봤던 우리 집사람이 봤다는 유럽 여행 티켓 얘기 좀 할게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 없이 평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왜? 수연이랑 같이 가기로 한 건데 왜들 날린 거니? 딸이 엄마 모시고 여행 간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어머니, 우리 집사람이요. 그동안 엄마랑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세요? 근데 장모님 환갑이라고 고작 제주도 여행 가는 걸 쌍수를 들고 반대하시더니 정작 어머니는 본인 여행 가는 건 괜찮으시냐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사람 힘들게 한 거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알면서도 적당히 엄마 생각해서 그 정도 선 지킨 건데 이번에는 저도 그냥은 못 넘어가요. 그냥 못 넘어가면 뭘 어쩌겠다는 거냐? 이깟일에 마누라 역성을 들고 이렇게 쪼르르 달려와서 엄마한테 따지다니 너무 서운하구나. 어머니의 서운하다는 말을 들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억눌렸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 서운한 마음 정말 이해를 못 하시는가 봐요? 저는 친정엄마 환갑 때문에 딱 한 번 여행을 가려고 한 건데 그걸 갖고 그렇게 비난하시더니 정작 어머니는 본인 여행 가는 건 괜찮으시다고요? 그동안 저 정말 어머니 말씀 따르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도 어머니는 시댁 일 다 저한테 떠넘기고 시누이 일까지 저한테 다 시키셨는데 제가 언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남편이 제 말을 듣고는 눈살을 찌푸리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다 말 안 해서 몰랐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속 깊은 사람인지 어머니는 정말 모르시네요. 다른 며느리 같으면 진작에 저 이용감이라는 거 왜 모르세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반응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여전히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마누라가 시댁에 잘하는 건 당연한 거지. 네가 너무 마누라 편만 드니 그것도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 줄 알아?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도 어머니 부모님이 있는데 자기 친정 부모님 신경 쓰는 게 당연하죠. 이번에는 어머니가 심하셨어요. 어머니랑 수연이 둘 다 너무 이기적이었다고요. 그날 남편은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결심을 한 건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어머니 여행 가는 거 따지려고만 온 건 아니에요. 저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아내가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다 참아가며 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맞춰왔는데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지금 우리랑 연이라도 끊겠다 이거냐? 남편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못할 것도 없죠. 맞아요. 이제 저랑 집사람은 어머니랑 당분간 거리를 두고 살 겁니다. 내 아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그냥 두고만 보면 안 되겠네요. 아들이 돼가지고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가족끼리 안 보고 살겠다니.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했어야죠. 어머니가 내 아내를 이렇게 대하는 걸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저희 당분간 안 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절연을 선언하는 순간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신우이는 갑자기 나서며 반발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엄마랑 거리를 두겠다고 할 수 있어? 우리가 가족인데. 오빠는 언니가 그렇게나 중요해? 우리랑 절연할 정도로?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평생 같이 살 사람이 우리 집사람인데 너는 가족이라면서 우리 집사람을 왜 그딴 식으로 대한 건데? 신우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오빠. 엄마는 그냥 며느리로서 할 일이랑 도리를 요구한 것 뿐이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오빠랑 세연이가 오히려 문제 아니야?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남편이 먼저 나서서 신우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우리 집사람이 시댁 일을 어떻게 도맡아 했는지 알면서 심지어 너네 손님 치를 때까지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던 게 누군데?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나 엄마나 너무 이기적인 거야. 신우이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 그래도 가족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봤어? 오빠가 집에 안 온다고 하면 엄마는 어쩌라고? 나도 참다 결정한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계속 노력했잖아. 아이 데리고 자주 찾아가고 음식도 챙겨드리고 말 한마디라도 붙이려고 했던 게 누구였는지 생각해봐. 하지만 결국 돌아온 건 뭐였어? 이번 유럽 여행만 봐도 알잖아. 우리 집사람이 친정 챙기는 걸 안 되고 너랑 엄마랑 여행 가는 거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지 모르겠어? 신우이는 그제야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고 저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내 편을 들어주는 게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고 이어서 말했죠. 네가 엄마를 위하는 마음 이해해. 하지만 나도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선택이야. 나는 내 엄마, 내 동생 때문에 아내가 힘들어하는 거 더는 볼 수 없어. 너도 결혼해서 남편도 있고 시댁에 있으니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해야 할 거야.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남편의 강한 어조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저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여보.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나는 당신이 제일 중요해.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단호한 결단 덕분에 그동안 시댁에서 받았던 억울함과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달까요? 비록 시댁에서 그 난리를 치고 절연 선언까지 했지만 남편의 지지에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결국 우리는 시댁과 완전히 거리를 두고 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만 생각하면 지금처럼 시가 식구들 안 보고 사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등살에서 벗어나니 남편과 아이,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수많은 억울함과 서운함도 이제는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복잡합니다. 아무리 시댁에서 받은 상처가 크더라도 어쨌든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와 동생이니까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절연하고 사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물론 지금으로선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지만 더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냥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절연이 최선의 방법인지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고민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힘들게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한 만큼 저에게는 여러분의 소중한 조언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남편과 함께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할게요.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의견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